요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의 형태,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찍었다가 다시 조정으로 가는 하단 지지선에 가까운 이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야 될 자리였던 거죠. 시도를 하겠죠. 말하니까 바로 또 나와서 매수 들어갑니다. 이거는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했어요. 뇌동매매 아니고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면은 보통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보통 되거든요. 그런 패턴이라서 일단은 엔딩 삼각형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숏으로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이제 상승 초입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리딩이라면은 이제 요 부분 어딘가에서 이제 멈춰서 다시 상승을 재개할 텐데, 그 부분은 대충 예상되기로는 이 직전 상승 파동의 약 618에서 786 사이 구간인 요 구간으로 예상이 돼요. 요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가능성 높은 거는 저항을 계속 많이 받았던 요 부분 라인,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떨어지면 닿을 만한 요 부분 라인, 대충 27.5K 정도? 27,500불 내외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일단 요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테니, 지금 일단 예상대로 요 27K, 27.5K 정도까지는 하락이 왔어요. 하락이 왔으면은 제가 일단 요 부분에서 예상했던 경우의 수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쭉 하락세가 유지돼서 전저점을 뚫고 계속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이라 가지고 여기서 다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두 번째. 자, 그럼 봤을 때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롱을 잡는 게 맞죠.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해도 보통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차트가 기본적으로, 차트는 무조건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해도 일단 요 부분이 이제 저항이 많이 있죠. 요 부분이 저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해도 바로 이렇게 뚫고 떨어지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일단은 그 둘 중에 하나로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 같고, 확실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롱이기 때문에 일단은 롱 포지션을 보겠다. 예,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부자 프리치입니다. 방금 미리 앞서서 보셨듯이 이제 최근 며칠간 제가 이제 했던 예측들이 어느 정도 잘 들어맞았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수익은 어땠을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수익을 공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 자산이 280불이죠. 네.
그 마지막에 막 매매하고 했을 때가 뭐 270 몇 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거의 안 늘었어요. 제가 이제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측했던 방향이 어느 정도 잘 갔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예측하는 거랑 실제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저의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난 매매했던 타점들을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원래 지우는데 일부러 이제 지우지 않았고 계속 분석을 하려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떠올라서 그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분석은 장기 분석, 매매는 단기 매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많이 분석할 때 보는 게 4시간 봉을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하 봉도 보기는 하는데 너무 이제 낮은 시간대 차트를 보면은 이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은 좀 거시적으로 분석을 일단은 이제 해놓고 방향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들어맞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제 매매하는 패턴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기 매매만 해요. 여기 포지션 진입하고 포지션 정리, 진입 정리, 진입 정리. 이 진입 정리가 거의 1시간을 안 넘을 때도 많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포지션을 진득하게 끌고 가지를 못한다는 점. 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분석은 장기 분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게 예상을 했어도 매매 자체를 그 분석 시간대에 맞춰서 하질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못 벌죠. 분석은 잘 해놓고 매매를 계속 단타 위주로만 이런 식으로 치다 보니까 결국 수익이 잘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점. 예. 두 번째 생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건데요. 바로 분석과 상관없는 매매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숏을 보는 상황인데, 여길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제가 이제 숏으로 관점을 봤었는데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뜬금없이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제가 사실 요 단타를 먹으려고 이제 이 짧은 파동을 또 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을 땐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불나방처럼 현혹돼서 일단 단타로라도 일단 롱으로 먹어보자 해서 롱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장기 분석을 해서 그 방향을 예측했으면 꾸준히 일단 그 방향으로 매매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롱이 아니라 숏으로 들어갔었다면 요 부분을 아마 먹을 수 있었겠죠. 뭐 제 첫 번째 문제점 때문에 전부는 못 먹었어도 요 정도라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간혹가다 분석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 단기적인 차트 무빙에 현혹이 돼서 그걸 보고 불나방처럼 이제 제가 분석해 놓은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포지션을 잡고 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또 저의 중요한 두 번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는 사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게, 이
그냥 단기 흐름만 보고 이제 직감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차트 분석을 한 게 의미가 없죠. 예, 차트 분석 안 하고 그냥 매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바람직한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고민해서 생각한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 매매 시간의 제한. 즉 이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전업 트레이더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서 차트만 보면서 막 엄청난 무빙이 나올 때 막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이렇게 확 무빙이 나올 때 이럴 때 막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 지금이다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주간에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덧 못 보고 있다가 분명히 횡보하고 있었는데 잠깐 바쁜 사이에 뭐 하고 났더니 이 부분에 와 있고 이 부분에서는 또 계속 롱에 들어가기가 애매해져서 결국엔 포지션 못 들어가고 결국엔 요거 하나도 못 먹는 요것도 이 숏은 너무 이제 단 짧은 시간에 확 떨어진 거긴 한데 아무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차트를 계속 볼 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예, 분명 제가 분석해 놓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빙이 나왔음에도 이제 그거를 포착을 못하고 결국 매매를 안 해서 아무런 이득을 못 얻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 고질적인 문제 세 번째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이제 어플 중에 이제 코인 알림 어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가격대를 뚫으면 알림이 온다던가 혹은 매매 중에 트리거 매매를 미리 걸어놔서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게끔 미리 설정을 해 놓는다던가 좀 그런 적극적인 어떤 뭔가 장치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분석을 다 그 방향으로 해놓고 분석을 다 그 방향으로 해놨음에도 매매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이제 30번이나 청산을 당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의 이 포지션 진입이 손실로 끝날까봐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진입을 하지 못하고 또 포지션을 끌고 갈 때도 과감하게 끌고 가질 못하는 그런 거죠. 그게 아마 어쩌면 첫 번째 문제랑도 이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포지션을 길게 제가 유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측을 잘 했어도 이런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그 분석한 대로 매매를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 이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나요? 정말 이 네 가지만 고치면 여기서 시드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잘 늘어나서 이제 정말 실력 있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어떤 차트 분석 이런 거보다도 저한테 이제 몇 회차를 계속 찍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계속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처럼 비슷하게 예측을 하셨어도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와 비슷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저랑 비슷한 이유가 있으실 거고,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4개 중에서 이제 겹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좀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 방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같이 좀 극복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비록 이제 지금 시작이라서 아직은 많이 미약한데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면은 분명 더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셔서 자유로운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프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